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이번에는 모공이 악화되고 있다, 호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론 시각적으로 모공이 작아지고 있고 모공의 깊이가 얕아지고 있고 이런 걸 그냥 다이렉트로 보면, 직접적으로 보면 실제 모공이 좋아지고 있다, 뭐 악화되고 있다를 알 수 있지만, 이 모공의 변화라는 게 되게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환자가 매일마다 거울을 쳐다봐서 이게 조금 변화하고 있다, 뭐 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걸 잘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모공 변화의 직접적인 변화 말고 어떤 변화를 통해서 내 지금 모공이 좋아지고 있다, 좀 악화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지, 그리고 레이저 치료 후에 이런 변화들이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이런 변화들을 인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 방송도 잘 들어두시면, 내 최근에 피부 상태가 이런데 점점점 모공이 악화되겠구나, 모공이 점점 깊어지겠구나, 모공이 커지겠구나를 거꾸로 알 수 있고, 최근에 이런 상태가 점점점 이렇게 변하는데 조금 좋아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부터 조금 해방시켜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 같은 걸 조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공 악화와 호전. 모공이 악화되고 있다, 모공이 호전되고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꼈을 때 모공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코가 붉어지고 있다, 코가 붉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피지샘이 자극돼서 유분 분비가 증가돼요. 물론 유전적으로 피지선이 발달돼 있어서 유분이 어느 정도 증가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유분이 그 나오는 양보다 과도하게 증가되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피부 표면에 문제가 생겨요. 피지가 점점점 알갱이가 되겠죠. 알갱이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막 혈관이 들어오고 유트로필이 들어오고, 들어온 유트로필에 의해서 주변에 가수분해 효소가 분비돼서 모낭벽이 약화돼서 모낭벽이 터지면 내용물들이 조직, 진피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렇게 되면 염증이 자꾸 덧나게 돼서 조직이 녹게 되고, 그러면 함몰되고 패이고 넓어지고, 자꾸 어떤 현상이 생겨요? 모공이 깊이가 깊어지고 커지게 되죠. 즉 모공이 악화되는 거예요. 우선 모공이 악화되고 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첫 번째 뭐예요? 코가 붉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어떻게 되냐면 각질의 턴오버가 조금 빨라진다거나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피부의 패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 평소에 한 번도 생기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면 뭔가 피부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선 주변에 바뀐 환경이 없는 걸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되고, 화장품을 갑자기 바꿨다, 샴푸를 갑자기 바꿨다, 비누를 갑자기 바꿨다, 그런 세정제 같은 거나 클렌징 같은 화장품을 바꿨다, 뭔가 기존에 쓰던 것과 다른 패턴의 뭔가가 생기게 되면 어때 돼요? 피부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최근에 그런 변화, 생활상의 변화, 아니면 생활 습관상의 변화, 잠을 적게 잔다거나 생활의 밤낮이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정상으로 빨리 돌리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모공이 호전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거꾸로 코의 붉은기가 줄어들고 있다. 코의 붉은기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면 피부 표면의 장벽 손상이 적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고 유분 분비가 감소하게 돼요. 왜 그러겠어요? 붉은기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즉 혈관이 증가되고 혈관이 많아지면 피부 표면이 알칼리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진피하는 중성이 반대로 산성화되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피부 장벽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단계로까지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상태를 스스로 극복하려고 유분 배출이 자꾸 늘어나서 자꾸 피부 표면을 산성화 시켜주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고, 진행하게 되면 그게 알갱이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피지 알갱이가 줄어들면서 반대로 그 알갱이가 줄어드는 만큼 유분 분비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알갱이가 줄더라도 유분 분비가 더 증가됐는데 피부가 악화된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은 피부 호전의 단계예요.
알갱이화 된 게 갑작스럽게 알갱이가 탁 멈추고 유분 분비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러지 않고, 알갱이화가 줄어들게 되면 유분 분비는 점점점 증가하게 되고, 그 유분 분비가 어느 정도 증가된 상태가 지나면서 피부 표면이 점점점 약산성화되기 시작하면 피부가 정상화되게 되니까 그 유분 분비가 서서히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부 표면이 정상화되고 피부 안도 정상화되면서 모공의 깊이가 조금씩 얕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진 상태의 피부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습도만 맞추고 가만히 있는다고 이렇게 돌아가느냐? 물론 이런 손상이 왔을 초기 단계에는 뭔가 특별히 해주는 거 없이 방에 습도만 맞추고 자극만 안 주더라도 어느 정도 돌아와요. 그런데 계속 심해져서 벌써 모공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져 있고 크기가 커져 있는 상태라면 방의 습도를 맞추고 이런 자극을 안 준다고 한들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뭔가 레이저 치료를 해주거나 뭔가 다른 치료를 해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유도해야지만 이런 과정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레이저를 했으니까 나는 금방금방 좋아지겠지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질긴 피부, 인장 강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피부들은 살의 조직들이 되게 천천히 변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어떤 치유 속도가 빠른 게 왜 그래요? 피부가 덜 질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도 있고 피지선 발달이 여성보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분비가 더 많으니까 피부가 더 질겨요. 인장 강도가 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상이 됐을 때, 모공이 깊어지거나 넓어졌을 때 그게 회복되는 속도가, 살이 재생되는 속도가 여자들보다 훨씬 느려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치료할 때 약간 횟수 대비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더 질기니까. 그러나 결국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남성분들도 점점점 살이 차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모공 흉터가 있어서 오신 분들의 특징은 성격이 급해요. 빨리빨리 변하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 효과가 하나도 없나 그래갖고 자꾸 또 다시 코를 만지는 습관이 되살아나서 자꾸 피지가 조금이 더 차면 짜고 만지고 붉어지고 또 다시 이런 악화 과정이 또 생기게 되고, 그럼 좋아지려고 그러다가 다시 악화되고 좋아지려고 다시 악화되고. 그런데 그렇게 악화시켰던 자기의 행동들을 말로 하면 자기 책임이 커지니까 절대 말하지 않아요. 왜? 자꾸 레이저 책임으로 몰아가야 되니까.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있고, 아니면 그런 변화의 속도를 너무 느리니까 자기가 좋아졌다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보통 전후 사진을 찍어서 좌우를, 시술 전과 후를 대칭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빛의 밝기만 똑같이 했으면 대부분 좋아져 있는데, 항상 전후 사진을 빛의 밝기라든지 각도가 다른데 찍어가지고 시술 전에는 멀리서 찍고 막 화장해서 찍고 뿌옇게 찍고, 시술 후는 접사로 찍어가지고 막 확대해갖고 찍고, 그래 당연히 악화됐죠. 그렇게 보면 당연히 똑같이 객관적으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찍고 관리만 아까 전에 악화시키는 환경에 노출만 안 되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좋아지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과정까지를 못 참아요. 자꾸 건드려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부신 피질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가 자꾸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피부 표면에 있는 글루코콜티코이드 리셉터에 가서 걔네들이 부딪혀서 피부 장벽을 또 망가뜨려요. 그러면 그게 계속 악순환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내의 과정, 살이 채워져 가는, 모공이 채워져 가는 과정을 참지 못하고 자꾸 건드려서 효과가 없다, 자기는 레이저하고 뭔가 악화된 것 같다. 왜냐? 자꾸 불안하니까, 자꾸 건드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 과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봐도 피부가 점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인지만 하고 있으면 그냥 시간이 해결해줘요. 건드리지만 않으면 돼요. 자꾸 보면 벌써 스트레스 쌓이니까 힘들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거는, 이런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면 특별한 거 하는 거 없이 방에 습도만 맞추고 자극을 주지 마라.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얕아져 있다, 레이저 시술 전보다 얕아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선생님마다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다른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우리 병원에서 본원에서 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면 시간이 결국 10개월 가까이, 1년 가까이 지나면 대부분 얕아져서 나중에 와서 다른 부위를 더 치료하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변화 과정을 통해서 피부가 점점점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또 생활상에서 관심 있어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